안녕하세요. 에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30일에 있었던 애플 분기 실적 발표 직후 애플의 주가가 6%나 떨어지며 시장에 공포를 주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국내 전문가들이 나와서 애플의 위기설을 외치죠.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인 주가 하락 이슈를 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니 많이 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블루칩 기업이란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미국의 우량 주식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아시다시피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22%나 됩니다. 단기 트레이닝을 하면 죽 서서 개를 주는 꼴이 돼요. 정부 곳간만 치워주는 겁니다. 애플은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내 평생을 함께 동반해야 될 미국 최고의 우량주입니다. 제가 오늘 애플의 주가 하락의 원인과 그럼에도 왜 애플의 주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10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나 상승하고 시장 전망치도 상회했어요. EPS도 전년 대비 29%나 증가한 2.02달러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애플의 주식이 하락을 했나?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서비스 부분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겁니다. 서비스 매출을 보면 307.4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312.2억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애플을 에버랜드라고 칩시다. 아이폰 판매는 자유 이용권이고 서비스 매출은 에버랜드 안에서 파는 추러스, 굿즈, 각종 식음료 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용객들이 추러스를 많이 사 먹고 굿즈를 많이 사야 에버랜드의 부가 수입이 많아지는데 정작 사람들이 공원 내에서 돈을 안 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반독점 규제 강화입니다. 미국 사법부와 EU 집행위원회에서 30% 정도 되는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낮추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수료가 인하가 되면 애플의 순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부품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 제품의 마진율이 소폭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애플의 경우 실적 발표 직전까지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시가총액 5조 달러 고지를 넘보는 강력한 상승 랠리이다 보니까 작은 미세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다고 보는 게 정확할 듯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애플의 1차 지지선은 310에서 312달러 부근으로 보고 있고요. 심리적인 마진 노선인 2차 지지선은 295달러에서 300달러 부근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뭐냐? 이것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2011년부터 약 15년간 애플을 이끌었던 팀 쿡이 올해 9월 1일자로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거예요. 후임은 존 터너스인데요. 25년 동안 애플에 몸담으며 애플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거의 모든 핵심 기기들의 하드웨어 개발을 총괄해온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동안 재모통 출신이었던 팀 쿡에서 100% 엔지니어 출신 CEO로 리더십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에 따른 사업 전략 변화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규제 장벽입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인텔리전스 AI 기능들의 연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유럽연합과 중국 시장의 규제로 출시가 어렵거나 출시 시점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신세계 강남점이잖아요. 백화점 내부 직원들은 신세계 소속 직원들만 써서 고객을 응대하니까 신세계에서는 고객 정보와 데이터를 독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U라는 정부가 나서서 너네 매장이 크니까 너네 직원만 쓰지 말고 옆집인 현대백화점 직원이랑 롯데백화점 직원들 쓰라는 거죠. 너무 큰 백화점 건물 너네 혼자 다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애플은 사용자의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미국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단기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주식이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래프가 우상향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우량 주식은 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하는 겁니다. 애플도 사실 주가가 급락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때, 2012년도 지도 앱의 오류와 아이폰 5의 미흡한 변화 등으로 7개월 만에 45% 넘게 폭락한 적도 있어요. 2018년 말에도 중국 시장의 매출 급감으로 인해서 2달 만에 30%가 넘게 폭락을 했었죠. 이러한 이슈는 늘 있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닝 한다고 이때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애플 주식에 투자했더라도 돈을 엄청 많이 잃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리스크에 신경 쓰지 않고 오늘까지 묵묵하게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2733%가 폭등해서 다들 부자가 된 거죠. 그 당시 1억 원을 투자해서 오늘까지 들고 있었으면 주식의 가치가 28억 3,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애플은 위기가 생길 때마다 체질을 개선하며 계속해서 시장 장악력을 유지해 왔었거든요. 특히 애플은 워렌 버핏이 너무나 사랑했던 주식인데요. 아직도 버핏의 포트폴리오에는 애플 주식이 22%로 1위입니다. 그럼 왜 워렌 버핏은 애플을 사랑했고 애플에 투자했을까요? 첫 번째 버핏은 애플을 기술주가 아닌 독점적 소비재 기업으로 봤어요. IT 분야의 코카콜라라고 본 거죠. 아이폰을 단순 테크 제품이 아니라 필수 생필품으로 본 겁니다. 타사 스마트폰이 아무리 화려한 기능을 선보여도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계속 찾듯이 아이폰을 재구매한다는 겁니다. 애플은 IT 기업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소비재 회사라고 본 거죠. 두 번째로는 독보적인 경제적 혜자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한번 애플의 제품군에 진입을 하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전환 비용이 높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타사 스마트폰이 아무리 멋진 단품 타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애플은 숙박, 수영장, 식사, 결제가 하나로 연결된 5성급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를 운영한 것과 같습니다. 리조트 방을 나가면 수영장 이용권과 식사 쿠폰, 예를 들어서 에어드랍, 아이클라우드, 애플페이, 애플워치 연동 등을 모두 포기해야 되므로 고객은 다른 브랜드로 쉽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사주 매입과 주주 환원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졌다는 겁니다. 애플은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의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합니다. 애플의 주식을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총량이 줄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애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 생각은 단기적인 이슈와 리스크는 있지만 애플은 변함없는 최고의 주식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독점적인 경제적인 혜자입니다. 애플의 전 세계의 활성 기기는 22억 대를 돌파했으며 유료 구독자 서비스 건수는 15억 건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란 5성급 리조트의 서비스를 맛본 고객들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르지 않는 현금 창출력입니다. 2026년 7월 30일에 발표된 회계연도 3분기 실적에서 애플은 매출 1,09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성장했고 주당 순이익은 2.02달러로 전년 대비 27% 성장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인데요. 무려 27.23%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감이 안 오실 건데 한국의 대기업의 2025년도 기준으로 평균 순이익률이 6.3%이니까 무려 4배가 넘는 수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온 디바이스 AI 슈퍼사이클과 수직 통합입니다.
애플은 칩셋 설계부터 오퍼레이팅 시스템, 단말기 생산기까지 직접 통제하는 수직 통합 기업입니다. 향후 애플 인텔리전스가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이끌 때 가장 높은 이익률을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수직 통합으로 마진율이 50%를 돌파하며 제조업 기업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매출 총이익률이 50.1%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제가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주가는 실적 기대를 선반영한 차익 실현과 원가 우려로 $300에서 $310 선까지 숨고르기를 할 수 있으나 22억 명의 콘크리트 고객층과 연간 $1,000억 수준의 현금 흐름, 지속적인 자사주 소각 구조는 애플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애플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